최근 전주에서요. 황당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가로수의 나뭇잎이 붉은색으로 시드는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동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 부분을 중심으로 드릴 구멍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근 아파트 단지의 나무에서도 이런 드릴 구멍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 저 상황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단풍나무, 메타세카이어 등 확인된 나무만 총 54그루였습니다. 확인된 것만, 이 확인된 것만이란 단서가 붙었다는 것은 지금 저 쉬운 4그루 말고 어딘가 확인이 안 된 지금 저런 상황을 맞이한 나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정화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더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무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발견한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논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떨어진 나뭇잎을 봤대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상하다. 이게 아직 여름인데 나뭇잎이 이렇게 갈색으로 가을처럼 그러니까요. 마치 떨어져 있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사방을 둘러봤더니 지금 이 영상처럼 어머, 이 세상에. 나무의 사방에 이렇게 드릴로 이렇게 나무가 뚫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냐면 30년 전에 이 마을을 보호하려고 심은 나무들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게요, 무슨 딱따구리 새가 집단으로 구멍 들은 게 아니잖아요. 앞서 보면 예리한 무슨 공구로 뚫은 게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앞서 보셨죠? 열쇠는 물론이고 취재진이 가지고 있던 볼펜도 그냥 들어갈 정도의 큰 구멍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경악하고 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에 갔다 오다가 도로변에 나무가 잎이 많이 떨어져서 시기적으로 봐서 낙엽이 질 때가 아닌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방을 둘러보고 나무를 한번 봤더니 군액이 떨어져 있어서 이 나무는 30년 전에 심었는데 이 우리 마을에 보호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심은 것이요.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애지중지하게 이것을 가꾸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당황한 실정입니다. 주민 한 사람으로서 이 여름에는 그늘도 짓고 또 산책로인데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 버리니까 그늘도 없어지고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주민분들 얘기 들으셨잖아요. 30년이면요. 저 나무들은 주민분들에게는 박성배면서 가족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이 나무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네. 지자체가 확인한 결과 나무 구멍마다 농약 성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대박 사건. 나무 자체를 절단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남의 눈에 쉽게 띄다 보니 비교적 쉬우면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나무를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를 정말 진짜 죽일 작정으로 나무를 죽일 작정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자체 관계자에 따르면 누군가가 자기 건물에 나뭇가지가 닿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키우는 작물에 그늘이 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개인적인 불만 사항을 해결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저 나무가 보세요. 아파트 이 외벽, 건물의 외벽과는 어느 정도 거리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무슨 저 나무 때문에 무슨 피해를 당한다고 억하심정으로 저런 짓을 해요. 저 보세요. 나무마다 구멍 숭숭 뚫려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농약을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 농약 성분 검출됐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지자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지금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에 가지가 단다든지 어떤 그늘이나 낙엽이나 뭐 그러한 어떤 이제 개인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예요. 이 주변 이제 논밭에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그늘을 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의 이제 어떤 현재는 그냥 이제 추정입니다. 수사에 의해서 이제 나와야 될 부분. 박성배 변호사님, 이건 어떻게 안타까움을 하고 그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경악스러운 범죄 아닙니까? 네,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가로수의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장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허. 그리고
아파트 나무의 경우에는 타인의 소유물을 부신 행위, 즉 재물손괴죄에 해당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를 입은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검거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됩니다. 세상에 이런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 지금 방송 보고 있을까? 어딘가 진짜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나무들은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회복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문 나무병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거 진단 처방을 좀 받았고요. 그 처방 받은 바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영양제 같은 그런 이제 비료 그런 성분의 것들을 투여를 했고요. 이 피해 수목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손은 못 대고 이제 주변 이제 연관된 나무들에 대해서는 고사지나 그러한 부분들은 좀 정리를 했습니다. 나무가 가지는 소중한 가치라는 걸 지금 매우 큰 부분이거든요. 수사 의뢰를 하였고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좀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좀 생기지 않게끔. 최진봉 교수님,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이다 보니 이 도심처럼 CCTV가 조밀조밀 있지가 않은가 봐. 그래서 지금 범인 검거에 또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설마 저기서 저런 짓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했겠습니까? 네. 인간적이지 않은 행동이죠. 그리고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너무너무 큽니다. 예를 들면요. 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매연,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역할도 하고요, 환경적으로. 또 하나는 도시 열섬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열이 막 복사되어서 엄청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무들이 있으면 그늘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런 열섬 현상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저런 나무. 그리고 나무는 말은 못하지만 생명체입니다. 동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명체에다가 저런 흉악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너무 나쁜 사람이고요. 온 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나무에 저런 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반드시 엄벌에 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대체 무슨 못된 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몰래. 그렇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수하세요. 이 방송 끝나면 곧장 112에 자수 전화 거세요. 그리고 반드시 처벌 달게 받고요.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가는 나중에 경찰서가 밝히시고 저 나무 회복될 수 있게 이제는 죄값을 달게 받으려면 저 나무 회복되는데 모든 노력을 바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자수했다는 소식 이 방송 끝나고 들려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